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허블이 관측한 우주의 특징인 허블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블은 외부 은하의 존재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걔네들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연구한 결과 허블의 외부 은하 형태 분류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타원 은하부터 시작해서 나선 은하,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까지 나눠지게 되는데 그 이외에도 어떤 다른 중요한 특징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외부 은하의 관측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거죠. 이 허블의 법칙이 바로 우주 팽창의 증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증거가 되는 이 허블의 법칙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외부 은하를 관측을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관측한 결과 스펙트럼을 봤더니 은하로부터 온 스펙트럼들을 봤더니 대부분의 은하들에서 적색 편의가 관측이 됐대요. 여기에서 대부분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 모두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적색 편의가 관측이 됐다. 자, 이런 적색 편의가 관측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도플러의 효과에 따라서 흡수선의 적색 편의는 점점점 이 빛을 내는 광원이 뒤로 후퇴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흡수선의 위치가 원래 위치보다 파장이 긴 쪽인 빨간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적색 편이라고 얘기하고, 얘가 이제 외부의 은하, 이 스펙트럼을 알아낸 그 은하가 점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색 편의가 관측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허블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대부분의 은하들은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 적색 편의량이 외부 은하들마다 조금씩 다르더래요. 그래서 이 적색 편의량에 따라서 외부 은하들의 후퇴 속도를 내가 구분을 해봤더니, 난 아니죠. 허블이 구분을 해봤더니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적색 편의가 크면 클수록 후퇴되는 속도가 더 빠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도플러 효과를 기반으로 허블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색 편의량이 클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구나. 그러면 외부 은하 중에서 미리 이야기를 하면 더 멀리 있는 은하가 적색 편의량이 더 컸는데 걔가 더 빨리 후퇴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허블이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아래쪽에서는 흡수선 파장의 변화량, 후퇴 속도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적색 편의량은 후퇴 속도와 비례한다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광속이기 때문에 광속을 이제 적색 편의량에다가 곱해주게 되면 이 은하가 이제 후퇴되는 그 속도를 이야기를 해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례되는 관계, 지금 여기 두 번째 비례되는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특징이 돼요. 자, 이렇게 허블이 관측한 두 가지의 결과를 가지고 허블은 하나의 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허블의 법칙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블의 법칙. 쉽게 생각한다면 요게 전부예요. V는 HR. 그래서 이 V라고 하는 게 후퇴되는 속도이고, 그 다음에 H가 바로 허블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허블 상수는 뭐냐면 우주가 후퇴되거나 혹은 이제 팽창된다라고 하는데, 팽창되는 얼마나 빠르게 팽창되는지 그 여부를 상수로 표현해 준 게 라지 H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스몰 r 같은 경우는 외부 은하의 거리죠. 우리 은하로부터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 그래서 이 거리와 속도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상수는 별로 변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와 속도는 서로 비례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후퇴 속도가 외부 은하까지 거리에 비례한다.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르게 후퇴하고 가까이 있는 은하는 더 천천히 후퇴한다. 이런 얘기가 바로 허블이 이야기한 허블 법칙. 그래서 V는 HR, 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요걸 내가 그래프화 시키면 요런 식이 되는 거죠. V를 Y축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거리 스몰 r을 X축에다 두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두 개는 서로 비례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일직선의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H, 허블 상수를 얘기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상수 같은 경우는
이 R분의 V가 되는 거니까 저 식과 한번 비례해 봤을 때 이 H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기울기 라지 H 허블 상수에 속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허블 상수와 허블 법칙의 의미를 각각 조금 더 설명해 보면 허블 상수는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주가 팽창하는 정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런 정도를 이제 허블 상수로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퇴 속도와 거리 사이에 나타나는 상수이면서 팽창하는 정도를 나타낸 값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느냐. 자, 여기에서 평균적인 값은 요 값이에요. 얘를 설명을 해보자면 얘가 약 68km/s 메가파섹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메가파섹이라고 하는 이 거리에 위치한 은하는요, 1메가파섹이라고 하는 위치의 거리의 은하는 얘가 이제 후퇴되는 속도가 얼만큼씩 후퇴를 하냐면 68km/s 1초에 68km씩 후퇴를 한다는 얘기죠. 1메가파섹 거리에 있는 애는 68km씩 1초에 이동을 하고, 만약에 이게 2메가파섹의 거리에 있는 애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속도를 얘를 2배를 줘서 68의 2배요. 68의 2배의 킬로미터로 이제 1초 동안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허블 상수는 커지면 커질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후퇴 속도가 느려지겠죠. 혹은 이제 팽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팽창 속도도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이 허블의 법칙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오로지 다이렉트 겉보기로 이야기한 거리와 속도의 차이만 이야기를 한 것이냐?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허블의 법칙의 숨은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주 공간은 점점 팽창하고 있다.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증거로 제시한 게 바로 허블의 법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멀수록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점점 더 빨리 뒤로 후퇴한대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후퇴하고 있대요. 나로부터 혹은 이제 내가 느꼈을 때 지금 가장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는 나로부터 점점 팽창되고 멀어지면서 우주 공간이 더 넓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허블의 법칙의 팽창 의미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허블의 법칙은 이거 팽창한다, 우주의 팽창 한 가지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를 몇 가지를 더 증명할 수 있는데, 자, 나이를 알려줄 수 있어요. 우주의 나이, 그리고 또 우주의 크기도 알려줄 수 있어요. 이 허블의 법칙 V는 HR을 가지고 어떻게 팽창하는지 나이와 그 다음에 크기를 알려주는지 아래쪽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먼저 우주 팽창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애는 더 빨리 멀어지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멀어지고 있다. 그럼 나로부터 계속적으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우주는 팽창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로부터라고 하는 용어가 잘못된 용어예요. 자, 팽창은요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습니다. 우리 은하가 중심이 아니라 여러 은하들 모두 다 중심이 없어요. 그냥 모두 사이사이 서로가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 교과서에서 이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풍선이 있고 그 풍선에 스티커를 붙이죠. 그리고 그 풍선을 불었을 때 이제 이 풍선의 중심점이 없이 그 스티커들은 서로 공간이 다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주 팽창의 원리입니다. 가까이 있다가 서로 다 멀어지는, 그 중에서 중심은 없다라는 거죠. 중심은 전혀 없고요. 서로 멀어지고 있는데 이 멀어지는 모습이 공간이 팽창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우주의 팽창의 특징이다. 허블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허블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우주의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우리 물리의 가장 기본적인 식이요.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이죠. 이게 가장 물리의 기본적인 식입니다. 자, 요것을 허블의 법칙에 딱 대입을 시켜보면 V는 HR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V에다가 HR을 대신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자에 R이 있고, 그러면 서로 약분이 되면서 H분의 1. 이게 바로 이제 시간.
이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시간은 우주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이가 되는 거예요. 허블 상수의 역수는 우주의 나이가 돼요. 그래서 허블 상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이는 어려지고 그 다음에 허블 상수가 적어지면 나이는 커지게 되겠죠. 우주의 나이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역수라는 사실을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주의 크기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를 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인 우주의 크기보다 이제 빛이 이동한 거리를 가지고 이제 빛이 몇 년 동안 이동을 했느냐, 그 빛의 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이동을 했느냐,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크기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의 실제적인 크기는 아니고 빛이 이동한 거리에 따른 크기. 그래서 여기 위쪽에서 허블 상수에 따라서 나이를 알아봤는데 이 나이가 약 138억 년이래요. 8억 년이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빛이 138억 년 동안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138억 광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이제 우주의 크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우주의 크기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 대신 V는 HR 중에서 이 V 속도를 이제 광속으로 집어넣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거리를 내가 R을 구하고자 해서 이 R에 대해서 관련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H분의 C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주 공간의 거리, 우주까지의 거리는 이제 빛이 이동한 138억 년 동안 쭉 탄생해서 이동한 거리까지 그 크기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더 크게 더 빠른 속도로 팽창을 했다면 우리는 이 우주의 지평선보다 더 큰 우주를 맡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속도, 그 크기는 이제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사실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로지 이제 속도, 빛의 속도를 이용을 해서 이제 138억 광년 동안에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우주의 크기는 138억 광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에서 두 번째에서 하는 얘기.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우주의 지평선이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허블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팽창의 여부 알 수가 있었고 두 번째 나이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주의 크기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유념하시면 될 것 같네요.